안녕하세요. 매경부동산 사업단 건축분과 자문위원이신 백재철 교수님 모시고 건축지를 위한 시공관리 7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땅이라고 하셨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건물이 기우뜸? 이런 챕터가 또 있어요. 소제목이 너무 눈에 띄는 재밌는 제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재밌는 내용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기초가 접점이 있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 8가지를 얘기했을 때 지구의 4대 원소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물과 불과 흙과 공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땅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기초를 설계하느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보다는 먼저 앞서서 토공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컨셉을 다시 잡았어요. 그럼 오늘은 토공사? 네, 그래서 토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땅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래서 그 구성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기초 및 지정공사를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땅에 대한 컨디션을 몰라서 건물을 지었을 때 기우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인가요? 네, 피사의 사탑까지 그런 것처럼 챕터 7이 아니라 한 8, 9 정도 그때까지 쭉 가게 되면 이제 건물이 붕괴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 침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땅 속에 있는 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땅 속을 한번 가보시죠. 소관으로? 땅 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토공사의 주요 공사 흐름을 보면 사전 준비 공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까지 땅을 파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경사를 두고서 파게 될 것 같으면은 내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완만하게 가려면 넓어야죠. 네, 그래서 완만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깊게 가려고 하면 흙과 물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라는 걸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흙막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땅을 파고 있는 과정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지하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m만 파면 물이 나오는 표면수 때문에 대수층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물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빼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냐. 그러고 나서 물이 쫙 빠지고 난 상태에서 그때서 비로소 기초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배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는 거네요. 네, 기초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지하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외벽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는 게 지하 1층 천장이죠. 그러니까 1층 바닥까지가 가장 위험할 때니까 그때까지 진행하는 것이 토공사입니다. 근데 이 토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흙을 정리를 하고 정리한 곳에 조경도, 나무도 심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대토목이라고 해요. 부대토목. 부대적으로 토목 공사를 진행을 해서 하수관로, 오수관로 그런 부분들, 전기가 지중해 매설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공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의 토공사와 마지막에 할 때 토공사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 전에 그러면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보면 집안조사라고 이렇게 있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집안조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사에서 처음에 그 땅의 지중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표준 관입 시험을 합니다. 근데 표준 관입 시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개소의 구멍을 뚫어봐서 만약에 내 땅이 예를 들어서 한 300평, 400평 때로는 되게 크게 되는데 딱 한 군데만 뚫어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질 주상도라는 게 나오는데 맨 앞에 이제 어떤 전석층이라든지 풍암이라든지 연암이라든지 경암이라든지 단층이 다 보이는 거네요. 네, 단층이 보이는 건데 하나만 뚫어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현장이 많아요. 사례가 있군요. 그래서 집안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설계하기 전부터? 설계하기 전에 땅을 뚫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초공사의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사전조사라는 게 있는데 현장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중 매설이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 건지 다 확인을 해보고 내 땅이 좁으면 바깥에 땅을 빌려서 거기에서 장비를 앉혀서 자재도 집어넣고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민원 관련 조사라는 게 조사. 있죠. 민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민원은 누가 책임진다 그랬죠? 시공에서. 네, 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집안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집안 조사를 하려면은 이런 장비로 땅을 한번 뚫어봐요. 땅을 뚫어봐서 땅을 뚫어본 것에 대한 지층이 네. 어떤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표준 관입 시험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표준 관입 시험한 것에 타격 횟수 n 값을 구하는 것으로 해서 그 n 값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기초를 깊은 지정을 할 것이냐 얕은 기초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정한데 n 값은 거의 뭐 모래집안일 거니까 한 30 이상 정도로 나와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단단해다. 그러면 타격 횟수라는 거는 땅 두드려보는 그걸 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거 네. 모르셔도 돼요. 그냥 n 값이 N 우리 값을. 건물은 30 이상 정도가 나와야 한 3층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요만큼 생겼어요. 건물은 요렇게 진답니다. 설계사에서는 어디다가 땅을 한번 구멍을 뚫어보냐면 가건물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 안 뚫어보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엄두당당하게 여기다 네. 구멍 뚫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동떨어지는데. 동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최인접지를 다시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철거를 하고 나서 철거하고. 이제 설계는 네. 기본적으로 할 것이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을 여기에 앉힐 거니까 최소한 요렇게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이 어떻겠느냐라는 네. 것을 한번 봤을 때는 그러면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한번 뚫어볼까?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네. 최소한 두세 공 정도는 더 뚫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땅이 이렇게 아주 안 좋게 생겼어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거는 요렇게 세 군데 정도는 뚫어봐야 또는 여기도 한번 뚫어봐야죠. 아, 거기도 뚫어봐요? 건물 안 칠 곳 말고도?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하는 것도 물론 네. 좋겠지만 이쪽에 큰 지하수가 흘러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지하수가 경문하지. 막혀버리면 거꾸로 이렇게 오거든요. 네. 대충 주변에 있는 것도 한번 뚫어봐야 된다. 근데 결국은 봤을 때 내 땅 안에 컨디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보면 어떨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구멍을 뚫어보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네. 나옵니다. 아, 자 이렇게 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땅인 거죠. 이렇게 땅입니다. 땅에서 표토가 있고 그 다음에 풍화토라는 거면 이렇게 긁잖아요. 네. 오래된 암석이 풍화가 되면서 흙같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진흙, 실트질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없어요. 딴 데는. 근데 잘못되는 경우에 이 부분들이 한 번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네. 이렇게 앉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밑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건물이 끼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건물을 앉혀야 되냐? 최소한 풍화암 정도까지. 한 5층까지는 풍화암까지는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5층 이상부터는 연암층 요 부분까지 내려와서 기초를 앉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토질 주상도라고 하는데 주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양이 여기 보면 매립층, 풍화암, 연암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는 강도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N치가 있잖아요. 네. N치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되게 어려우실 건 하니까 감리나 CM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땅은 얼마만큼 진해력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요거 딱 보면 나오니까 이렇게 진행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한 공만 뚫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 여러 공 더 뚫어봐서 꼭 정확하게 내 땅에 어떤 컨디션으로 땅속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하층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땅 바로 밑에 기초를 안 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시험이라는 거래요. 직접 제하 시험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포크레인인데 부사기 밑에다가 이렇게 반력을 이용해서 제하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하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이 땅에 제곱미터당 얼마만큼
지지력을 갖고 있는지 시험을 한번 그러면 해보는 거죠. 저거 지금 저 동그랗게 보이는 게 계측기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럼요. 시험 계측기입니다. 지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하지 않으면 기우뚱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 계측치를 통해 가지고 그 나온 결과값으로 기초의 두께와 깊이와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초인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챕터 8은 집안 지내력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왔으니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기초와 지정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구분이 된 거에 대해서 시공을 할 때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